빨리 하고 파이썬 금방 보고 끝냅시다. 녹화 눌렀고. 그래서 이런 과적합이란 게 일어난다. 모델이 너무 복잡해지면, 모델이 투머치하게 복잡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다? 정규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 regularizations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있는 그 코스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sum of squared error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모델의 복잡도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 큰 값으로 나타나는 어떤 걸 집어넣어서 얘가 커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 비용 함수는 최소로 만들고 싶으니까 거기 안에다가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항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다?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리그레션을 하는데 sum of squared error 원래는 요것만 있잖아요. 원래는 sum of squared error만 가지고 하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런 걸 추가했어요. 모델의 파라미터에 그 투놈의 제곱을 더해요. 이게 결국 뭐예요? 이 파라미터가 벡터가 커진다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어떻게 보면 벡터의 디스턴스죠. 이 파라미터 벡터, 이 파라미터 벡터 안에 뭐 세타 제로부터 뭐 해당 차수까지의 그 파라미터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이 커지는 걸 막는 거예요. 그 값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라. 그 파라미터 벡터의 디스턴스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sum of squared error도 계산을 하고 그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도 계산을 해서 그 두 개의 합을 최소로 만드는 거예요. 얘만 최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거 더하기 요거를 최소로 만들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거 보세요. 2차일 때는 세타 제로나 세타 1이 그렇게 큰 값이 아닐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일단 파라미터가 17개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값들이 단순히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값들이 되게 극단적일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을 보세요. 여기에는 각각의 개수들이 엄청 난리를 부리기 시작을 해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여기 2차원일 때나 17차원일 때나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제곱을 구해보자면은 얘가 더 작을 거란 말이에요. 2차 폴리노미얼이었을 2차 폴리노미얼일 때 이 파라미터 세타 벡터의 놈이 더 작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더 작게 만들어줘. 얘를 더 작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향하게 해줘 이거죠. 모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줘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한정 저렇게 작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sum of squared error도 같이 평가를 해요. sum of squared error 평가하라고 하면은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요거 각각의 각각의 예측 값이랑 참값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계속 구하고 있는 게 sum of squared error죠. 그러니까 sum of squared error도 줄이면서 그러니까 sum of squared error를 줄이라는 경향은 이쪽으로 올 거예요. 근데 파라미터의 놈을 줄이라는 경향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충하죠.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동시에 최소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러도 줄이면서 모델도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요런 걸 넣은 겁니다. 요런 거.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요런 걸 하나 곱해놨어요. 요런 거 하나 곱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2예요. 그럼 sum of squared error 더하기 파라미터의 투놈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은 얘하고 비중을 1대1로 두겠다 이거예요. 얘가 1만큼 줄어들 때 얘도 1만큼 줄어드는 효과 1대1로 교환을 하겠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엄청 키워.
여기 앞에다가 100을 곱해. 그러면은 얘를 1 줄이는 거랑 얘를 1 줄이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얘를 1 줄이는 게 더 크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얘를 1만 줄여도 전체 함수는 100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웨이트가 크면 클수록 얘를 줄이는 거에 더 힘을 주겠다죠.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얘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얘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서 하겠다. 그게 아니라 얘를 줄이게 되면은 얘를 더 극대화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둘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그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 파라미터 알파를 여기다가 딱 넣습니다. 네. 만약에 sum of squared 에러가 없고 여기에 파라미터 2놈의 제곱만 들어가면은 얘는 그냥 0벡터로 가겠죠. 그냥 sum of squared 에러 없으면은 그냥 모델은 0일 거예요. 0. 0, 0, 0, 0, 0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부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리찌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투놈을 추가하는 거. 또 라쏘라는 게 있습니다. 라쏘. 이거는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합을 더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하도록 방지를 해주는 그런 레귤러리제이션은 똑같은데 얘는 투놈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L2놈이라고도 하는데 뭐 L2놈을 사용을 한다. 얘는 원놈을 사용한다. 뭐 L1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L1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라쏘가 되고 L2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리찌라는 애가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리찌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원래는 X 트랜스포즈 X에 인버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에 요만큼이 더 들어가요. 요만큼이 더 들어갑니다. 얘 때문에 요게 살짝 더 들어가요. 그래서 클로즈드 폼으로 구하면 저렇게 되고 사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더라도 얘를 그냥 그레디언트 구하면 되잖아요. 얘 그레디언트 구해보면은 2를 빼야 되나? 잠시만요. 좀만 정리해서 쓸게요. 더하기 알파 세타 이렇게 나오겠네.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요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걸로 구하나 어쨌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 가 돼서 요거는 이따 파이썬으로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여기 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 알파를 키웠을 때의 효과네요. 알파를 키웠을 때의 효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점 더 큰 비중을 둠에 따라서 원래는 이렇게 파란색의 결과가 얻어지다가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으로 되는 거죠. 파라미터가 점점 0에 가까워지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0으로 만들려는 그런 효과를 더 크게 만들다 보니까 저렇게 빨간색의 결과가 얻어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증가시킬 때의 효과죠. 원래 sum of squared 에러만 줄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처럼 물결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알파 값을 점점 증가시킴에 따라서 초록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게 리찌고 라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그 파라미터의 절대값의 합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뭐 요런 말을 줄여서 라쏘라고 하는데 이 라쏘의 특징은 뭐냐면요. 중요하지 않은 피처의 웨이트가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쳐요. 뭐 세타 0, 세타 1, x1, 뭐 세타 2, x2, 세타 3, x3 이렇게 했어. 근데 라쏘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구했더니 뭐 1, 뭐 0.5, 0, 0.3 이렇게 나왔다 쳐. 이런 애들이 나와요. 0이 나와요. 0. 여기 요런 애들은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0이 떴어. 0. 이 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입력은 얘를 예측하는데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죠. 여기 요 파라미터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여기 예측할 때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냥 0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인 즉슨 x2는
중요하지 않다예요. x2는 뭐 x1이나 바이어스나 x3에 비해서 x2는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여기가 0이 뜹니다. 0. 이 라쏘라는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파라미터를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학습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0이 뜨는 자리가 있어요. 이 0이 뜨는 자리가 의미하는 게 뭐다? 중요하지 않은 피처다. 그래서 이거를 피처를 셀렉션을 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풋이 여러 개가 있어. 인풋이 10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애들은 되게 예측하는데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거고 어떤 애들은 예측하는데 별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라쏘를 이용을 해서 피처 셀렉션도 가능합니다. 여기 여러 개의 인풋 중에 혹시 쓸모없는 거는 뭐가 있니? 그런 애들이 0이 튀어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 피처의 중요도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파이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작을 했네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다. 요거를 키겠습니다. 요거를 끄고 오늘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1D로 랜덤 샘플을 이렇게 생성을 할 거예요. 1D로 샘플을 생성을 할 건데 일단 실제 모델은 이겁니다. 실제 모델. 실제 모델을 우리가 넣어서 1D로 샘플을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원래 했던 그러니까 레귤러리제이션 없이 그냥 폴리노미얼 피팅을 해보는 거예요. 폴리노미얼 피팅을 해서 차수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1차일 때 2차일 때, 3차일 때, 4차일 때 해가지고 쭉쭉쭉쭉 늘려가면서 점점 꾸불텅꾸불텅해지죠. 점점 꾸불텅꾸불텅해져요. 그렇게 점점 차수를 늘려가면서 어디까지 가냐? 여기죠.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모델의 차수를 증가시켰을 때 sum of squared error예요. sum of squared error가 점점 줄어들죠. 일단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모델 파라미터의 투놈, 투놈의 제곱, 그러니까 디스턴스의 제곱, 파라미터 벡터가 실제로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 너무 무리하게 커지는 건 아닌지를 보려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은 리지 리그레션을 해볼 건데 리지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접 구현할 수 있어요. 여기 노멀 이퀘이션 가지고 구할 건데 요거만 추가된 거예요. 요거 아까 그 알파 곱한 다음에 아이덴티티 하는 거 있었잖아요. 여기 왜 2분의 알파로 들어갔냐? 알파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덴티티만 추가해가지고 인버스를 구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리지 리그레션을 구했을 때 이것도 이제 2차, 3차부터 해서 뭐 차수를 막 늘려가는데 뭐 꾸불텅꾸불텅 나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sum of squared error는 줄어요. 줄긴 줄어요. 근데 파라미터의 투놈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되죠. 아까는 여기서 엄청 올라가잖아요. 파라미터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파라미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서도 모델의 복잡도를 증가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사이킨런을 사용을 해서 뭐 리니어 리그레션, 리지 리그레션, 라쏘는 우리가 직접 구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라쏘는 있는 거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딕션을 해봐서 뭐 주어진 그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가지고 피팅을 했어요. 이거 결과가 다 비슷해가지고 요거 세 개가 겹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겹쳐서 나타났는데 그 와중에 프리딕션은 서로 다 잘 하고 있는데 파라미터의 그 놈을 봤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일 때는 아무래도 크지만 리지나 라쏘를 썼더니 그 파라미터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면서도 예측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그런 거 보고 끝낼 겁니다. 가볼게요. 가봅시다. 요거 일단 이거 뭐냐면은 x라는 벡터를 일단 촘촘하게 나눌 거예요. 범위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5부터 시작을 해서 6까지 여기를 총 100단계로 쪼갤 겁니다.
100단계로 쪼갠 다음에 얘네들의 순서를 좀 섞을게요. 학습 데이터니까 그냥 섞을 건데, 그리고 Y를 만들 거예요. Y를 만들 겁니다. 우리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바이어스는 5가 있어요. 그리고 1차 항의 개수는 1이에요. 1차 항의 개수는 2. 2차 항이죠. 2차 항. 2차 항은 마이너스 2. 3차 항은 10분의 1. 5차 항은 100분의 1. 이렇게 넣어서 Y를 만듭니다. 이렇게 Y를 만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그려져요. 정확히 이 함수겠죠. 정확히 저 5차 함수를 정확히 따라가서 만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노이즈를 좀 섞을 거예요. 여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좀 생성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섞을 건데, 뭐 노이즈를 엄청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커지면은 경향성이 안 보이겠죠. 그게 아니라 노이즈가 작으면은 경향성이 되게 많이 살죠. 그러니까 적당히 노이즈를 요 정도만 넣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경향도 보이지만 노이즈도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를 랜덤으로 하나 만들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하나 추가를 합시다. 모니터가 옆에 있는 게 참 힘들다. 뭐 할 거냐면은 그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냥 X라고 합시다.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일단 샘플의 개수를 라지 n으로 받아올게요. 샘플의 개수를 라지 n으로 받아오고, 일단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첫 번째 컬럼을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1로만 가득 차 있는 첫 번째 컬럼을 이렇게 1이 100개 들어가 있겠죠. 1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이런 첫 번째 컬럼 벡터를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디멘션이 뭐 5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옆에다가 x를 넣고 x제곱 넣고 x세제곱 넣고 4제곱 넣고 5제곱을 넣어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냥 반복문을 쓸게요. 반복문을 쓰겠습니다. 1부터 d까지 해서 얘를 옆으로 쌓을게요. 자기 자신에다가 그 원래 데이터에 D승을 한 거를 이렇게 옆으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H스택이라고 하면은 요 주어진 행렬 옆에다가 얘를 더 쌓아라. 그죠? 얘에다가 얘를 더 쌓아서 만들어줘. 그러니까 지금은 1만 들어가 있는데 일단 X에 1승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2승을 또 그 옆에 넣을 거고, 3승도 넣고 4승도 넣고 5승까지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프린트를 안 했다. 너무 크다. 좀만 줄일게요. 이것도 안 보이네. 이렇게 2차까지만 넣었어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컬럼에는 1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컬럼에는 샘플 입력, 그 인풋 벡터 X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죠. 거듭 제곱 안 하고요. 여기 세 번째 컬럼에는 제곱을 한 게 들어가 있어요. 제곱을 한 거. 그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그냥 포문으로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사실 파라미터 세타 구하는 거는 노멀 이퀴에이션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죠. X 트랜스포즈에다가 X를 곱하고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X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Y를 곱하면은 파라미터 세타가 얻어지죠. 요렇게 여기 바이어스 텀 이제 첫 번째 X의 1승에 대한 웨이트, X의 2승에 대한 웨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 세타가 얻어집니다. 파라미터 세타가 얻어지는데 우리가 sum of squared 에러를 한번 구해볼게요. sum of squared 에러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얻어진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해볼게요. 프리딕션은 간단하죠.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제 값이랑 예측 값이랑 두 개 있으니까 이거 제곱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지금의 sum of squared 에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벡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전체 샘플에 대해서
참값이랑 예측값이 100바이 1짜리 벡터가 있으니까 그거 두 개를 서로 뺀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다 더해서 sum of squared error를 구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뭘 할 거냐면은 요렇게 뭐 2차 아니면 1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20차원까지 돌린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디멘션을 점점 늘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리니어로 피팅을 해보고 2차로도 피팅해보고 3차, 4차, 5차 피팅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그림을 여기 넣어볼게요. 그림 그리는 걸 추가를 할게요. 그냥 입력이랑 출력이랑 회색으로 찍어 놓고 우리의 예측 값을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리니어 모델일 때 결과 2차일 때, 3차일 때, 4차일 때 점점 뭐 아마도 에러가 점점 줄어가는 방향이 될 거예요. 점점 구불구불해지죠. 차수가 높아지니까. 이거를 만약에 100차까지 올리면은 모든 점을 완벽하게 지나는 그런 그래프까지 얻어질 수 있을 거예요. 컴퓨터가 멈췄다. 아, 됐다. 이때 우리 sum of squared error를 한번 쌓아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얘를 여기다가 쌓아서 다 돌고 난 다음에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이렇게 쭉 돌리면은 뭘 잘못했지? 아, 더 크게만 그냥 엄청 크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sum of squared error cost가 모델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일단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일단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근데 동시에 파라미터의 투놈도 한번 같이 모아보죠. 파라미터의 투놈도 한번 같이 모아볼게요. 세타 투놈의 제곱. 얘는 뭐 굳이 뭐 놈 안 쓰고 그냥 구해보자면은 지금 구한 파라미터 벡터의 투놈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투놈의 제곱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정확히 말하면은 세타의 요거죠. 아이고, 이 Y라벨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세타, 노멀 이퀘이션을 통해 구한 파라미터 세타는 점점 커져요. 심지어는 엄청 커져요. 폴리노미얼의 차수를 20차원까지 가져갔더니 파라미터의 크기의 제곱이 2000까지 왔어요. 2000. 원래는 뭐 100, 200 왔다 갔다 하던 애가 파라미터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점점 꾸불텅해지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던 개수들이 이제 엄청 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엄청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리치 리그레션으로 바꾼다면 여기 알파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알파 여기는 요거였네. 알파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만 바뀌면 돼요. 여기 알파만 더하면 돼. 여기 인버스 안에다가 알파만 더하면 돼요. 근데 알파는 스칼라니까 그 아이덴티티 행렬을 하나 곱해야 됩니다. 이 디멘션이 뭐지? D 플러스 1? 그쵸, D 플러스 1. 이렇게 디멘션을 하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행렬을 곱해서 여기 알파를 더해서 요 X 트랜스포즈 X 더하기 알파 I의 인버스를 취하면은 그게 그냥 리치 리그레션이 되죠.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죠? 근데 여기 두 번째 그래프가 달라지죠. 아까는 100, 2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점점 커져가지고 2000까지 갔는데 지금은 요 크기가 요렇게 바운드가 됩니다. 너무 커지지 않아요. 만약에 알파를 줄여볼까요? 알파를 줄이면은 나는 이제 SSE 코스트를 더 중요하게 다루겠다. 이
파라미터의 놈의 제곱을 줄이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가 되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파라미터가 좀 커지죠? 파라미터의 크기가 점점 커져요. 물론 아까만큼 커지진 않았어요. 얘도 어느 정도 줄이긴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 알파가 클 때보다는 좀 낮아졌죠. 더 줄여볼까요? 이번에 막 1700까지 가죠. 다시 한번 키워볼게요. 아까 1승이었지. 이러면은 파라미터가 이렇게 잘 바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측값도 한번 볼까요? 이거 주석 한번 해제해 볼게요. 예측하는 것도 못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라미터가 커지지 않는 범위다 보니까 아까보다 좀 꾸불텅꾸불텅 하는 게 좀 덜 하죠. 파라미터의 그 성장을 억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사이킨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이킨런. 사이킨런의 리니어 모델 안에 뭐를 갖고 올 거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리지 리그레션, 라쏘를 가져올 겁니다. 요거 세 개를 가져올 겁니다. 사이킨런 안에 있는 리니어 모델에서 요거 세 개를 가져와서 이제 리지에도 알파가 하나 필요해요. 이거 그냥 경험적으로 제가 골라놨습니다. 라쏘에도 알파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모델을 생성을 할게요. 또 뭐 리지 모델도 하나 만들고, 근데 여기에다가 알파를 우리가 설정했던 알파 값으로 주고, 라쏘도 하나 만들게요. 여기도 알파를 이렇게. 저 옵션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니 넣어 놓을게요. 저도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해놓고, 아까 이거 디자인 매트릭스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은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입력, 지금은 10차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그 폴리노미얼을 10차로 만들어 놓고 리니어 리지 라쏘 돌린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죠, 요거. 여기 x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제 z는 따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입력이랑 출력이랑 던져주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봐라. 학습을 한번 해봐라. 학습을 해보고 일단 거기 안에 들어있는 코이피션트들이 있습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파라미터가 여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코이피션트라는 변수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너무 클라나? 아, 너무 크네. 그냥 보기가 좀 힘드니까 이거 한번 플롯으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지금 11개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바이어스 포함하면은 11개 들어가 있을 텐데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을까? 서브 플롯으로 그릴까? 왜 안 그려졌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 뭐 잘못했지? 잠시만요. 차수를 좀만 낮춰볼게요. 근데 왜 이거 플롯이 안 뜨냐? 집에서 플롯까지 뜨는 거 보고 왔는데 플롯이 안 나오네요. 그냥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롯이 왜 안 나오지? 어디에 뭐 빈값이 들어갔나? 알 수가 없네. 얘를 여기 지금 그러면은 5차로 피팅을 했으니까 바이어스랑 1차 계수, 2차 계수, 3차 계수, 4차 계수, 5차 계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4차까지 들어가 있겠죠. 5라고 했으니까 하나 짧으니까. 근데 이거 파라미터를 그냥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놈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파라미터의 크기를 직접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투놈의 제곱을 구해가지고 요거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라쏘가 뭔가 맛이 갔나봐. 라쏘가 뭔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봐요. 무슨 일이지? 하여튼 여기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리츠만 비교를 해보면은 파라미터의 크기가 작아졌죠? 되게 미미하네 여기는. 요거 좀만 더 키워볼게요. 한번 20차원으로 키워보자. 20차원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의 놈의 제곱이 900 얼마가 나왔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7.5. 라쏘는 이거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0.53 뭐 요 정도가 나왔네요.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도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실제로 예측도 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 가지고 예측을 해서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 구하면 되죠. 이것도 그냥 프린트를 하겠습니다. y 빼기 y 리니어에다가 제곱을 해가지고 조금 미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얘랑 얘도 이렇게 해서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도 3개 프린트 해볼게요. 이거는 거의 뭐 차이가 없네요. 리니어 모델만 가지고 내가 프리딕션을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라쏘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그쵸? 여기 지금 계속 아까부터 에러 뜨는 거 보면은 라쏘는 뭔가 수렴을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어쨌든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만 보자면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보다 리츠 리그레션은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가 조금은 늘었네요. 아무래도 파라미터를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피팅을 하다 보니까 썸 오브 스퀘어드 에러는 조금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불리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는 안 나면서도 파라미터 자체는 거의 한 몇 배야? 한 130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되게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비슷한 수준의 예측을 해내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